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첫 번째는 뭐 화살 관역 그려져 있네요. 화살. 정중앙에 맞았어요, 화살이. 뭐 침 같은 걸로 치료를. 콕콕 집어서. 볼까요 한번? 네. 콕콕 집어서. 맞네요. 표적 치료제. 이 모든 암에 해당되나요? 표적 치료제는 뭐고? 네. 모든 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표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상적인 암 치료라고 하면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현재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을 해서 이제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표적 치료는 바로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어떤 유전자적인 변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나오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암세포에만 그런 표적이 발현되는 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암들이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상적이기는 그런 표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저렇게 암세포에만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표적만을 공격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은 그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는 그만큼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표적 치료가 모든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암을 진단하게 되면은 이제 주치의는 환자들이 조직 검사를 한 암 조직을 가지고 환자의 암이 그런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갖다 자세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환자가 표적이 있는 암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은 적절한 표적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좀 효과가 네. 있을까요?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백혈병 하니까는 골수 이식까지 굉장히 힘든 치료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그 백혈병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된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골수 이식 같은 걸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먹는 경구용 항암제로 병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암으로는 가장 최근에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암 사망률 1위, 굉장히 무서운 암 중에 하나이고 보통은 진행성 폐암인 경우에는 무조건 항암제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는 폐암 같은 경우, 특히 비흡연자에서 생긴 폐선암의 경우에는 각종 표적을 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찾아서 그 표적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해주면서 이 폐암에 대한 생존율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유방암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형 림프종, 또 신장암, 각종 여러 암들이 이런 표적 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치료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암 종류 이외에 다른 암들은 표적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전종의 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화처럼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표적을 찾기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표적 치료는 그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 같은 거. 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암세포에만 그 표적이 발현이 되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표적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은 그 밑으로 갈수록 표적이 어느 정도는 정상세포가 공유하게 되는 표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세포에도 암세포하고 비슷한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 중에도 정상세포가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에 비해서는 표적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훨씬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적다. 네. 이 표적 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암 치료법이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귀가 번쩍 뜨이셨을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도 이 표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됐다고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네, 뒤쪽에 계신 김정희 씨. 네. 표적 치료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 그 보험 적용이 언제 정도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요거 중요하다.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보험됩니까? 네네. 사실 우리나라는 암 환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료 비중 5%만이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95%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표적 치료제 중에 상당히 많은 약들은 현재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만큼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신약들 중에서 그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긴 한데 신약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는 모든 신약을 갖다 빨리빨리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효능면, 이렇게 효과 면에서 지금 평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이제 보험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는 좀